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국컴퓨터고요. 한국컴퓨터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는 94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2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SMT 전문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SMT라는 거는 표면 실장이라는 걸 의미하고, 이 표면 실장이라는 거는 위탁받은 PCB의 주 부품을 고정해가지고 PBA 형태로 조립하는 공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결국 한국컴퓨터는 이 SMT를 이용해가지고 현재 삼성 TV PC용 퀀텀닷 LCD 모듈과 LS 일렉트릭향 선유 인버터를 위탁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 아이폰에 탑재가 되고 있는 이 OLED PBA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024년도에 한국 컴퓨터를 주목했었던 이유가, 이제 24년 출시 예정인 아이패드 프로의 OLED 적용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5년부터 6년까지 이 아이패드 일반 모델, 26년부터 27년에는 아이패드 일반 모델뿐만 아니라 아이폰, 폴더블, 맥북 등 애플 전체 제품 라인업으로 이 OLED 적용 모델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 컴퓨터가 앞으로 3, 4년간은 유의미하게 실적이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 컴퓨터가 이 애플량 물량을 해가지고 한국 컴퓨터 주가에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낮은 수익성 문제를 향후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한국 컴퓨터가 이 애플량 물량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창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주가도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컴퓨터는 이 SMT 기술이 위탁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국 컴퓨터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 물량을 제공하다 보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애플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삼성 신형 아이패드 프로 OLED 공급 난항 LGD의 물량 뺏겼나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OLED 패널 공급의 난항을 겪으면서 물량 일부를 LG 디스플레이에 뺏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이 애플의 OLED 아이패드가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약 이제 1,000만 대의 물량을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삼성이 약 400만 대를 받았었고 LG가 약 600만 대 물량을 받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24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애플이 이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판매량을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서 약 800만 대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물량 400만 대를 받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약 400만 대에서 약 450만 대 정도를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애플이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서 OLED 이제 모델이 11인치와 13인치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11인치를 맡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13인치를 맡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이 공급하고 있는 이 11인치 투스택 텐덤 OLED 패널 수율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일부 물량이 LG 디스플레이로 갔다라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제 삼성은 애플이 요구한 투스택 OLED 생산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물량이 LG 디스플레이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한국 컴퓨터가 이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어떤 매출액을 뭐 이제 기대값보다는 못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대보다는 살짝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이제 기존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일반 플렉시블 OLED PBA만 담당했다가 이제 이 애플 아이패드 물량도 추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 부분은 2023년도보다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플렉시블 OLED 패널 신먼트 이제 바이 메이커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OLED 패널 출하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걸 보게 된다면은 이제 기존에서 이제 2023년 1분기와 2분기는 약 9,600만 대 정도를 출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24년과 2024년도 2분기를 보게 된다면은 약 이제 7,400만 대, 7,500만 대가 조금 안 될 것 같은 이제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OLED 패널에서 전분기 대비 약 20% 정도가 줄어든 패널을 출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플렉시블 OLED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많은 수혜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종합을 하자면은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플래시블 OLED 패널이 줄어들었고 또 이제 애플 OLED 물량도 일부가 LG 디스플레이로 뺏김으로써 이제 24년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뭐 어떤 매출에 대한 기대값을 갖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상저하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 컴퓨터에 대한 24년 매출도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애플 아이패드 물량과 전체 플렉시블 OLED 패널 출하량에서 물량의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한국 컴퓨터가 뭐 전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매출액을 올리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저하고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앞으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한국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컴퓨터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점인 3,700원에서부터 약 6,700원 부근까지 반등이 왔다가 소폭 눌림이 왔고 다시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 가지고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이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서 그 다음 날에는 장중에 8,38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격이 조금은 이제 빠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가격이 현재 빠져주고 있을 때 아직까지는 이 마땅한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점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신고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6,000원 부근에서부터 5,500원 부근을 잘 지켜주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올 때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5,500원 부근들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조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한국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